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2회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B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PBS 적을 누를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온, 오프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요 회로만 해석할 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영상을 보고 PBS 적을 누를 때 요거 PBS 적색 버튼 요 PBS 적을 누를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온, 오프로 표시하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요 PBS 적색 버튼 눌렀을 때 가, 나, 다, 즉 YL, RL, GL 요 램프들의 동작 상태를 온, 오프로 쓰시오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요 PBS 적색 버튼은 비접점으로 뭐예요? 누르게 되면 전체가 차단되는 버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스위치가 결국 뭡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 적색이란 거는 차단 스위치이기 때문에 결국 가도 오프, 나도 오프, 다도 오프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누르고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 가번 같은 경우 YL이죠. YL 같은 경우는 THR이 동작되어야지만 요게 이제 플리커 릴레이이기 때문에 전멸하게 되는데 이 THR 같은 경우에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하죠. 이 과부하 계전기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즉 이 회로도에 장치에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혹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동작시키지 않는 한 기본적인 회로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BS 적을 누를 때는 일단 THR은 어차피 동작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동작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어차피 차단 스위치이기 때문에 나, 다도 어때요? 전기가 못 들어옵니다. 얘가 딱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가 못 들어오죠. 그래서 나, 다도 모두 오프된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가, 나, 다 모두 뭐예요? 오프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 회로를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보자면 앞에서 했지만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일단 차단기를 탁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웃라인에 전원이 쭉 다 들어옵니다. 여기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요 상태는 일단은 다 지워버립시다. 요 녀석들 상태는 지워버리고 일단은 제가 차단기만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웃라인은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인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인라인 일단 THR 비접점이니까 통과하고 PBS 적 요것도 비접점이니까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게 돼요. 자, 이때 요 MC 비접점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GL은 ON 하게 돼요. 일단 차단기로 올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A 접점이니까 얘는 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토 또는 매뉴얼, 셀렉터 스위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매뉴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렇게 매뉴얼로 돌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A 접점이잖아. PBS 백색 버튼이 A 접점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못하고 처음 상태는 그린 램프만 ON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PBS 백색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매뉴얼로 돌려놓고 백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딱 누르게 되면은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전기가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MC가 ON 하게 됩니다. 그러면 MC 접점들을 보는 거예요. 자, MC A 접점 요거 붙겠죠. 그리고 A 접점 붙습니다. 그리고 B 접점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차단되니까 일단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니까 RL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PBS 백색을 누르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전기가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위쪽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르고 있을 때는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 손을 떼면 어떻게 돼? 손을 떼면은 자기 유지 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유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토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은데 전기가 셀렉트 스위치가 매뉴얼 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A 접점은 의미가 없어요. 매뉴얼일 경우에는. 자, 이해가시죠? 이쪽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자기유지 접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자기유지 접점 A 접점이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요게 이쪽으로 A 접점이 붙으면서 자기유지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눌렀다 떼더라도 이쪽으로 자기유지가 되는데 요 회로는 어때요? 요 MCA 접점이 없잖아요. 어디에? PBS 백색 버튼 쪽에는 요 자기유지 접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눌렀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만 제가 뗐을 때 손을 탁 떼면 어때? 차단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MC는 오프하게 되고 RL은 다시 오프하게 되고 MC들이 다 원위치하니까 A 접점 돌아가고 B 접점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린램프가 다시 ON 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요 PBS 백색 버튼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동작하고 손을 떼면은 떨어지는 인칭 스위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누르면 동작, 떼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인칭 스위치.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매뉴얼 상태의 동작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토 쪽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토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최초의 상태로 돌려볼게요. 최초의 차단기만 올린 상태다라고 치면 일단 전기가 쭉 들어오죠. 쭉 들어와서 그린램프는 ON 하게 될 거고, 요건 A 접점이니까 떨어져 있고, 요것도 A 접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전기가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A 접점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만 전원이 들어온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우리가 PBS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PBS 녹색 버튼이 이렇게 붙겠죠. 우리가 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전기가 쭉 들어갑니다. 그럼 MC가 ON 하게 되고 이쪽으로 뭐 갈라지겠죠. 갈라지고 그러면 MC가 ON 했기 때문에 MC의 접점들 요 A 접점 붙을 거고요. A 접점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접점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차단되죠. 그래서 그린램프는 오프하게 되고 RL은 ON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토 쪽은 어때요? 요 자기유지 접점이 있어요. MCA 접점이라는 자기유지 접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손을 눌렀다 떼더라도 요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A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자기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PBS 녹색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유지 회로에서의 일반적인 전원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렀다가 떼게 되면 RL이 점등되어 유지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토 쪽은 자기유지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뉴얼은 인칭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PBS 녹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유지 회로에서의 전원 스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PBS 녹색을 눌렀다 떼더라도 이 MCA 접점이 붙어서 여자되기 때문에, 즉 자기유지 시켜주기 때문에 RL이 ON 그리고 그린램프가 오프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오토 쪽은, 오토 라인 쪽은 자기유지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 라인 쪽은 인칭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토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눌렀다 뗀 거야. 누른 상태. RL이 ON 되어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린램프는 일단 뺍시다. 우리가 동작 상태 헷갈리니까 RL만 봅시다. 제가 ON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RL이 ON 한 상태인데 요거를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PBS 적색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PBS 적색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B 접점이 딱 떨어지면서 이 뒤쪽의 전원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모두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RL도 오프, 그린램프도 오프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뭐예요? PBS 적을 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눌렀을 때, 즉 얘들의 동작 상태, 물론 요거는 당연히 오프 상태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동작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프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PBS 적을 누르게 되면 오프, 오프, 오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눌렀다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눌렀다 떼면 얘가 다시 붙죠. 붙으면서 그린램프는 ON 하지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PBS 적을 눌렀을 때 얘들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오프, 오프, 오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THR이 동작했다. 예를 들어서 동작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든 과부하 걸렸든 요게 동작하게 되면 요게 요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 뒤쪽은 다 끊기는 거예요. 과부하 걸렸기 때문에 뒤쪽에 동작하면 안 되겠죠. 동작하면 위험한 거야. 그래서 탁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붙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플리커 릴레이에 전원이 ON 하게 됩니다. FRY가 플리커 릴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ON 하게 되면 A 접점이 어떻게 돼요? 전멸한다라고 했죠. 깜빡. 일종의 깜빡이에 사용하는 릴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멸 신호를 만드는 릴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깜빡 하면서 YL을 요 이제 전원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멸시켜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동작했을 때 요 뒤쪽에 회로를 차단시키고 플리커 릴레이를 동작시켜서 YL을 깜빡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조치를 해라 라고 깜빡이로 알려주는 겁니다. 간혹 보면 여기에 부저를 설치할 경우도 있어요. 부저 어떻게 돼? 삐 하면서 그 경보음을 울려주잖아요. 자, 요런 식의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다의 이 점등 상태는 모두 오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번 같은 경우는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서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눌렀다가 떼더라도 점등되어 유지되는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녹색 버튼을 누를 때는 레드 램프가 점등하지만 손을 떼면은 소등해버리죠. 그래서 누르면 점등, 떼면 소등하는 요런 회로를 인칭 회로라고 불렀고, 이때 사용하는 그 누른 버튼 스위치를 인칭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녹색 버튼을 눌렀다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 램프가 점등하는데 점등 소등을 반복하죠. 그래서 깜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멸 신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전멸할 때 사용하는 릴레이를 플리커 릴레이라고 했고, 요런 회로를 플리커 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기의 회로와 알맞은 영상은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자, 그래서 이 보기를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면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쪽에도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요 둘 다 A 접점이기 때문에 위쪽까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BS 녹색 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버튼이 붙으면서 요게 붙으면서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가 요렇게 쭉 들어가고 나눠지는데, 일단 요쪽부터 봅시다. 요 PB 적색 요 버튼 같은 경우는 B접점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죠. 그러면 요 R, 이게 릴레이예요. 릴레이의 전원이 ON 하게 됩니다. 릴레이 전원이 ON 하게 돼요. 그러면 릴레이와 관련된 접점, 요게 A 접점이죠. 그래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줘요. 요게 이렇게 붙어주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주 전원이 이쪽에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B 녹색을 제가 눌렀을 때 당연히 전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돼? 요게 열리죠. 열리면서 전원이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리면서 이쪽은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럼 전원이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 릴레이가 ON 되면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서 여자돼 버렸죠. 그래서 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 돌아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레드램프가 온되어서 유지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회로와 알맞은 영상은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는 요 가번 영상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전에도 많이 봤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추기 회수 장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혹은 진공 펌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추기 회수 장치가 맞으니까 아신다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신다면 추기 회수 장치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할 같은 경우는 장치 내부를 진공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흡수식 냉동장치의 원리를 고려한 추기회수장치의 설치 목적 혹은 역할을 써라 라고 한다면 흡수식 냉동장치에서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해당 장치의 명칭과 감원통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장치의 명칭은 이전에도 나왔죠.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호로는 TEV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답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서술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감원통의 기능까지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원통의 기능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팽창 밸브 여기 설치되어 있고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게 증발기입니다. 자, 이때 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는 감원통이 여기 증발기 출구 측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증발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쪽 편을 증발기 출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TEV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증발기 출구 측의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동작 원리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고 낮을 때 유량의 관계를 좀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이 증발기 출구 측의 온도가 높다, 그리고 증발기 출구 측의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유량의 의미에서는 온도가 높을 때는 유량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유량이 과대하다,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증발기 안에는 이 냉매액이 들어가죠. 교축된 냉매액이 들어가는데 이때 냉매액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할 수 있는 냉매의 양이 많기 때문에 증발기 온도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더욱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냉매양이 많다면. 근데 반대로 냉매양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과열돼 버립니다. 증발할 냉매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조금의 냉매가 다 증발하고도 이제 냉매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남은 냉매가 증발하고 나면 이 부하에 의해서, 부하라고 하면 뜨거운 열기겠죠. 이 부하들에 의해서 오히려 증발기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증발기의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유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냉매양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증발기의 온도가 낮다라는 거, 우리 표준 온도보다 더 낮게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낮다라는 거는 냉매가 너무 많다라는 소리예요. 너무 과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접목을 한번 시켜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을 때는 냉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밸브를 좀 더 열어서 유량을 공급시켜 줘야 될 거고, 온도가 낮을 때는 냉매 유량이 많기 때문에 좀 잠궈서 냉매 유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TEV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막이 있고요. 여기에 밸브판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냉매가 밑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이렇게 감원통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원통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이 증발기의 출구 측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가문통 내부와 그리고 요 막 위에 요 공간과 이 가문통으로 연결된 요 배관이에요. 모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관 안에는 그 온도에 쉽게 반응하는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최적이 쉽게 증가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최적이 쉽게 이제 줄어듭니다. 요 내부에 있는 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가문통을 여기다 딱 설치해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의 최적이 팽창하겠죠. 그러면 이 막이 팽창합니다.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팽창하겠죠. 요 가스가 팽창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 밸브가 밑으로 열리는 거예요. 밑으로 열려요, 요거는. 그러면 밸브가 열리게 되면은, 냉매 온도가 높구나. 유량이 부족하니까 열어라. 이 뜻이죠. 열어서 이제 냉매량을 좀 더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내부에 있는 가스가 수축하겠죠. 최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이 위쪽으로 수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밸브가 위쪽으로 딸려 올라오죠. 그래서 딸려 올라오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붙어버려요. 붙으면서 잠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유량이 많으니까 밸브를 잠궈서 유량을 좀 줄여줘라.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는 녀석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가문통입니다. 가문통. 그래서 가문통은 어디에 설치하죠? 증발기 출구 측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증발기 출구의 과열도를 감지해서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4번에 명칭,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그리고 가문통 기능 정리해뒀죠. 증발기 출구 과열도를 감지하여 냉매 유량을 조절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체크 밸브였죠. 뭐 다른 말로는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역류 방지 밸브이기 때문에 용도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요 문제도 이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흔히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요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NRVH형 체크 밸브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상세 내용 보면 HCF식에 그리고 HF식에 HC 가연성 냉매를 사용할 때 냉동기 또는 공기조화 설비의 액관, 흡입관 및 핫가스관에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장치는 순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관, 흡입관 등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핫가스관에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핫가스관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상세하게 다뤄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냉동장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냉동장치를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이 증발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증발기는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어디가? 요 내부에 있는 코일이라 함은 우리 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배관 내부를 냉매가 순환하면서 증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코일 표면 온도가 그 실내의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랑 열교환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의 수분이 이 코일의 표면에 들러붙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들러붙었을 때 요게 뚝뚝뚝 떨어져서 밑에 드레인에서 드레인을 시켜주게 되면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습이 되는 원리라고 했었는데, 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에어컨 제습 원리 촬영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띄워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습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증발기 코일 표면 온도가 영하의 온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5도씨 혹은 마이너스 10도씨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응축되어서 붙어있던 요 수분들이,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응축돼서 붙어 있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음이 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냉동장치 증발기 내부에 배관이 있으면 얼음이 끼어버리면 요게 이렇게 얼음이 단열돼 버려요. 표면을 이렇게 단열시켜 버려요. 들러붙어서.
그래서 우리 간혹 우리 슈퍼에 가면 아이스빈 요렇게 열어보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사려고 아이스빈 탁 열어보면 안에 얼음이 꽉 끼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스빈 자체가 우리가 그 증발 코일을 노출시켜 놓은 나관식 증발기예요. 그래서 그냥 노출된 배관을 안에다 깔아 놓은 거란 말이야. 자, 이때 그걸 계속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나간에 처음에는 응축수가 들러붙다가 공기 중 수분이 들러붙다가 나중에는 얼어서 이렇게 두껍하게 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발 코일 내부에서 냉매가 액 상태로 처음에 들어오겠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증발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나가줘야 돼. 근데 단열돼 버리면 외부 공기랑 전열 교환이 잘 안 되겠죠. 전열 교환이 안 되니 액체가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기체 상태로 변하지 못해 액 상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기체만 나와야 되는데 액이 탁 나와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리퀴드백, 액 압축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장치가 잘못하면 고장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얼음, 요걸 이제 적상이라고 하거든요. 적상, 얼음이 들러붙는 거를 요 적상, 이 얼음을 주기적으로 녹여줘야 돼요. 그 녹여주는 작업을 우리는 제상이라고 합니다. 제상. 이때 냉동장치에 핫가스를 쓰는 거를 핫가스 제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핫가스 제상은 어떻게 하느냐? 배관을 인출해서 요렇게 연결합니다. 요렇게 연결하고요. 체크 밸브 설치하고 밸브 딱 설치하고 여기 밸브 딱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상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액분리기야. 액분리기. 액분리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때 여기도 밸브가 있겠죠. 이때 정상 상태에서는 열려있고 여기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상이 두껍게 끼었어요. 얼음이 두껍게 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얘를 열고 잠그고 잠궈요. 정확한 순서는 잠그고 열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잘못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운전대는 요 고압 라인을 잠궈 버리고요. 요 핫가스 라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출되는 고온고압의 기체 가스가 어떻게 돼? 요렇게 들어가서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온고압의 핫가스가 요 증발기를 순환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내부의 코일의 온도를 확 올려버리니까 얼음이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고온고압의 토출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스, 핫가스 제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체크 밸브가 없다면 핫가스가 들어가면서 여기 뭐예요? 팽창 밸브에서는 액냉매가 넘어오잖아. 이 액냉매가 거꾸로 역류할 수 있죠. 역류해버리면 압축기 쪽으로 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액 분리기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중요하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핫가스예요. 가스 상태로 들어가. 즉 기체 상태로 들어가. 핫가스가. 근데 차가운 증발기랑 열교환하는 거잖아. 얼음이 낄 정도의 차가운 증발기야. 그럼 얘가 온도가 확 식어버리겠죠. 그럼 나올 때 뭐가 돼? 액으로 변한단 말이야. 이 많은 양의 핫가스가 전부 액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압축기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요. 리퀴드백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액 분리기에 담아다가 요 라인을 다시 빼가지고 여기 팽창 밸브 전단으로 보내줍니다. 자, 요런 거를 위해서 액 분리기를 꼭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핫가스 제상 시에는. 자, 그래서 이때도 뭐야? 체크 밸브를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용도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음 도시기호 가와 나의 정면도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영상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사실상 요 작품 하나입니다. 요 작품 하나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구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기호가 두 개로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가번 같은 경우는 요 구도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정면으로 본다라고 치고 요 구도에서 본 도시기호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번 같은 경우는 작품이 요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의 도시기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들 기억을 하고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가번, 나번 둘 다 정면도를 그리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 기준으로 보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 딱 놓고 사진까지 배치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일단 가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관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엘보를 써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엘보인데 엘보를 써가지고 이번엔 저 뒤쪽으로 화면 뒤쪽으로 꺾은 거죠. 저 밑으로 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어떻게 됐죠? 다시 우측으로 꺾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꺾습니다. 저 밑에서 다시 우측으로 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죠? 엘보를 써서 다시 화면 뒤쪽으로 꺾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뒤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저 밑에서, 그죠? 저 밑에서 이제 다시 엘보를 써서 위로 이렇게 꺾었죠. 위로 이런 식으로 꺾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엘보 표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서 배관을 이렇게 꺾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엘보를 써서 이렇게 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붙었다라는 건 아니고 화면 구도상 겹쳤다라는 겁니다. 겹쳤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답은 요 녀석이 됩니다. 요 녀석. 그 문제에 보시면 간혹 이제 제보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띄워 그리신 분들도 있죠. 띄워 그리신 분들. 그래서 띄워 그리신 분들은 우리가 도시기호상으로는 그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서 치수를 주지 않았어요. 치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답도 답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제가 수소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크나 구도가 좀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이렇게 약간 겹친 거. 그래서 가번 도시기호는 요게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번도 마찬가지 정면도고요. 요 좌측 상단부터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배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서 엘보를 써가지고 꺾습니다. 어디로 꺾습니까? 저 뒤쪽, 화면 뒤쪽으로 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뒤쪽, 저 밑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었죠. 그래서 엘보를 썼다라는 거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었네요. 엘보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측으로 꺾었네요. 이렇게 우측으로 꺾었어요. 엘보를 써가지고. 마찬가지 우측으로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엘보를 쓰긴 썼는데 어디로 꺾었느냐, 이제 저 뒤쪽이 아니고 앞쪽, 제 쪽으로, 화면 앞쪽으로 꺾은 겁니다. 자, 이렇게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래서 가번, 나번 도시기호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서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나,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요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번부터 가는 플라이어고 나는 롱로즈 플라이어, 다는 니퍼, 라는 파이프 렌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라니까 나는 롱로즈 플라이어, 라는 파이프 렌치,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그 기능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장치의 명칭은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패스 배관이 뭐냐면은 우리가 펌프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펌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세트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세트 이상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양쪽에 밸브 등을 설치하게 돼요. 밸브, 뭐 스트레이너, 압력계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밸브만 설치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주펌프, 밑에 거를 보조펌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주펌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장치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주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펌프 양단에 있는 밸브를 잠궈버리고 보조펌프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를 이렇게 우회시켜요. 우회시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펌프를 점검 및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바이패스 배관의 주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치가 고장 났거나 우리가 점검할 일이 생기면 이 보조 라인 쪽으로 우회를 시키면서 주펌프를 점검 및 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온 영상 역시도 제가 이 사진으로 띄워드렸는데 사진 가운데 있는 게 가마 밸브예요. 가마 밸브. 물론 이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가마 밸브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장치를 실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걸 가져온 게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감압 밸브고 양단에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에 있는 밸브는 개폐용이 있고 뭐 유량 조절용이 있을 건데 뭐 어쨌든 양단에 밸브를 설치하고 그리고 감압 밸브 전단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감압 밸브 내부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는 거고 그 다음 감압 밸브 다음 단에 조그마한 밸브 보이실 거예요. 이 조그마한 밸브는 혹시 모를 내부에 응축수가 차게 되면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가스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배관이면 가스만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응축수가 차게 되면 유동을 방해하니까 제거해 주려고 이렇게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거고 그 중요한 거는 밑에 단 라인이에요. 밑에 라인에 보면은 그 밸브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요게 이제 보조 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압 밸브가 고장나게 되면은 잠깐 동안 밑에 라인으로 밸브를 조금 열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감압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태잖아. 그래서 정말 급하지 않으면은 그냥 장치 스톱하고 나서 감압 밸브 교체해 줘야 되는데 정말 급한 상태에서는 감압 밸브 떼어내더라도 양단 밸브 잠그고 떼어내더라도 잠깐 동안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보조 라인을 만들어 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의 명칭은 바이패스 배관이 되고요. 그 다음 기능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펌프, 밸브, 트랩 등의 기기가 고장난 경우 내부의 유체를 우회시켜 장치를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 이음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치출구의 명칭과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는 캄 라인형 치출구였고 설치 목적은 뭐였어요? 캄 라인형 자체가 에어 커튼의 치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어 커튼의 설치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치 목적은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고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하여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고 공기 중 이물질 및 곤충, 벌레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즉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필터 드라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 같은 경우는 냉동장치 내 수분을 제거하는 거였고 자, 그렇다면 이 필터 드라이어라는 건 뭐냐?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 응축기가 있죠. 응축기가 있고 그 다음 수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기에서는 하부에 액만 고여서 길다란 배관으로 액만 토출을 시키는데 자, 이때 팽창 밸브로 가기 전단에 필터 드라이어라는 게 설치가 되었어요. 필터 드라이어. 참고적으로 이 다음에는 뭐 사이트 글라스라던가 혹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이제 최종단에는 이제 팽창 밸브 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다음 뭐 증발기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4대 구성 요소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액기 다음 단에 설치를 하게 된다. 즉 고압 액관에 설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 드라이어는 내부에 필터도 있고 그리고 안에 뭐 실리카겔과 같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 드라이어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냉동 장치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분 뭐야? H2O 요 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냉동장치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냉동장치 내부에는 그 냉매만 있어야 돼요. 프레온이면 프레온,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이렇게 냉매만 존재해야 되는데 수분이 섞여버리게 되면 우리 팽창 밸브라는 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도씨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팽창 밸브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팽창 밸브 안에 그 좁은 구멍에 거기에 도달해서 어떻게 돼? 얼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좁은 구멍을 동결 폐쇄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순환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장치를 고장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프레온이 뭐예요? 프레온 냉매를 사용할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산이 발생되고 산에 의해서 이 동배관이잖아요. 동을 침식시킵니다. 동침식 현상.
그로 인해 이 돈가루가 뭐 압축기 표면에 들러붙는다든가 내부 표면이겠죠. 혹은 팽창밸브와 같은 좁은 구멍을 막아버린다든가 결국은 장치를 고장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암모니아 냉동장치 같은 경우,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냉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분이 함유되면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라는 녀석은 원래 기름, 오일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일이 뭐예요? 윤활유야, 윤활유. 윤활유랑 잘 섞이지 않는데 얘가 수분을 함유하잖아요. 수분을 함유해버리면 이 냉매, 여기서 말하는 냉매는 암모니아요. 냉매와 오일이, 윤활유가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유타액 현상 혹은 에멀전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해버립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타액 에멀전 현상이 뭐냐면은 냉매랑 오일이 섞여서 이 오일이, 윤활유가 하얀 거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일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윤활 작용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마모가 발생하겠죠. 압축기 내부에 마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아니나 다를까 암모니아 토출가스 온도 높은데 그로 인해서 오일, 열화, 탄화하고 그런 찌끄러기들이 팽창밸브와 같은 좁은 구멍을 막아버리고 결국은 장치에 악영향 혹은 고장이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장치에 있어서는 수분이 아주 좋지 못한 녀석이에요. 그럼 쌤, 이거 수분은 냉동장치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굳이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수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냉동장치를 설치하고는 진공을 잡고 냉매를 넣어요. 그래야지 내부에 있는 공기라든가 기타 이물질들을 빼낼 수도 있는 거고 냉매만 안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업자가 진공 시에 뭔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100% 진공이 안 잡혔어. 그러면 100% 진공이 안 잡혔다라는 거는 이 냉동장치 내부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체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존재해요. 자, 이렇게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 중에 수분이 결국 냉동장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진공작업 이외에도 냉동장치를 오래 쓰다 보면은 노후로 인해서 누설이 발생합니다. 누설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기 중에 수분이 냉동장치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작업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용접이라든가 기밀 테스트도 제대로 열심히 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수분이 냉동장치에 아주 안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나름대로 냉동장치를 잘 설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는 진공도 잘 잡고 정말 설치도 잘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필터 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수분이 존재한다면 이 필터 드라이어에서, 필터 드라이어 내부에는 실리카겔과 같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 여기서 걸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요 필터라는 말은 왜 붙었어요? 여기 이제 필터, 여가망도 있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이물질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주 역할은 뭐였죠? 냉동장치 내부의 수분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명칭은 필터 드라이어, 설치 목적은 냉동장치 내부의 수분 제거.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이전에도 간혹 나오곤 했었는데 장치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답은 터보 냉동기 혹은 원심식 냉동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릴레이였죠. 그래서 핀이 11개다 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은 11핀 릴레이였는데 그냥 릴레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혹은 계전기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릴레이라는 거는 영어로 쓸 때 릴레이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 쓸 때는 계전기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인정되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에 따라 전기 회로를 온오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